사실 2년에 한 번씩 배우다 보니까 배울 때마다 사실 새로운 오는 느낌인데, 배울 때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어느 위치에다가 손을 짚고 해야 되는가, 그게 항상 헷갈리고, 위치가. 그러면 그 전에 네. 어떤 사람한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까요? 제가 기준이 두 가지 있다고 그때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왜냐면 쓰러진 사람이라고 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게 필요해요. 왜냐면 쓰러지면 뇌가 일단 뇌로 가는 그런 혈류가 멈추니까 뇌가 손상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무턱대고 가슴 압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에 사실 제가 교육할 때 되게 강조하는 거는 알아보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사람을. 그게 제일 중요해서 그걸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는 환자를 내가 이렇게 자극을 주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의식이 없는 걸 저희가 확인하는 건데, 그게 심장이 멈춘 것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확인이 제일 먼저인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제가? 어깨를 들면 환자분 괜찮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꼬집거나 때리지 말고 어깨를 강하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반응이 없으면 의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가슴 압박도 되게 중요한데, 가슴 압박 전에 알아보는 거를 인지하기 제일 중요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자극을 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일단 강력하게 심정지를 의심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훌륭하게 배웠다고 아까 우리가 썰을 푼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너무 오래됐어요. 숨을 쉬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의식이 없고 숨을 안 쉬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없으면 바로 신고해야 돼요. 119에. 그래서 신고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 주시는 거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구경을 하고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선생님 혹은 어떤 옷을 입은 선생님 하고 불러서 그 사람의 도움을 대놓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좀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면 AED 갖다 주세요 하고 하시면 더 좋아요. 요즘 AED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제 가슴 압박 위치는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죠? 사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뭐 병원 종사자나 의료인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는 완벽히 꼭 맞추지는 않아도 괜찮다고 해요. 가슴에 그냥 정중앙을 누르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기왕 보신 거니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슴이 넓은데도 얼마 안 돼요. 안전하게 가슴 압박 할 수 있는 곳은 몇 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을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우리가 쇄골뼈라고 부르는 뼈 있죠. 여기에 꼭 들어간 부분에서 이쪽에 이렇게 갈비뼈가 쭉 내려가는 명치끝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가슴에 있는 뼈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만져봐요. 쇄골뼈 사이에 몸통 들어갑니다. 시리야. 그 다음에 명치끝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는 흉골선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적당히 중간쯤을 찍어봐요. 그럼 이 선이 보이죠? 네. 이 선의 바로 아래에서 가슴 압박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걸 뭐 정확히 재야 되는 건 아닌데, 하실 수 있으시면 안전하게 찾아서 해보시면 좋은데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삐. 네. 자, 손을 어떻게 얹는다고 했었죠? 네. 손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큰절하신 건가요? 큰절? 자, 손 전체를 쓰지 말고 여기 손꿈치라고 불러요. 팔과 손바닥 연결되는 마디를 얘기하는데요. 이 마디만 닿으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마디를 얹고 나머지 손을 얹어서 이 두 개의 손꿈치로만 가슴 압박하는 걸 권장해요. 왜냐하면 이 옆에는 갈비뼈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가슴 압박을 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얹어볼게요. 얹고, 그다음에 얹고. 자, 여기 두 개가 붙는 게 중요하고 환자 가슴에 내 손이 안 닿는 게 좋으니까 살짝만 아래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살짝만 감싸 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손가락은 환자 몸에서 가능하면 띄어지면 좋으니까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여기에 힘을 주셔야 돼요. 여기에. 자, 팔꿈치를 한번 최대한 모아볼까요? 그 다음에 최대한 모으면서 반듯하게 펴고, 자, 가슴을 약간 펴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리는 살짝 벌리시고요. 네. 숙련된 조교님이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체중이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이 상태로 가슴 압박을 한번 해볼게요. 실험 삼아 10번만 해볼까요? 숙련된 조교시니까. 그럼요. 네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인공호흡을 같이 하면은 생존율이 는다고 배우긴 했는데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가슴 압박보다 더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인공호흡이 부담스러워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판 모르는 남하고 내 입을 맞춘다는 거는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 가이드라인부터 일반인들에게는 가슴 압박만 쉬지 않고 하는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훨씬 많이 권하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사실 입대입 인공호흡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공호흡 장비를 이용을 하고요. 정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하면 도움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일 때 해볼 수도 있겠고, 물에 빠졌을 때는 인공호흡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졌거나 너무 어린아이이거나 그럴 때는 인공호흡을 가능하면 하면 좋지만, 인공호흡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안 하실 거면 가슴 압박이라도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인공호흡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주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시면 도움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회복 자세라고 해서 응급실을 가는 상황,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할 정도까지 초응급 상황은 아니어도 우리 가족 중에 갑자기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언제 쓰는 거냐면요, 아까 제가 앞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의식과 호흡이 없으면 심폐소생술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숨도 쉬고 맥박도 있는데 의식을 잃었을 경우, 예를 들어 실신했거나 갑자기 탈수가 돼서 어지러워서 쓰러졌거나 이랬을 때 회복을 돕는 자세고, 이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119를 신고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기 전까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세예요. 한번 자세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몸을 일반적으로는 왼쪽이 아래로 가게 눕거든요. 그래서 왼쪽 손을 이렇게 직각으로 펼쳐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른손을 왼쪽 볼에다가 살짝 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줘요. 그 상태에서 제가
어깨랑 무릎을 잡고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일단 땅에 닿지 않도록 손등으로 받쳐주시고요. 다리는 오른쪽 다리 이렇게 구부리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 자세 유지가 편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밑에 다리는 꼭 펴줘도 되고 살짝 구부려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유지해주고 팔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숨을 쉬는데 지금 이 자세를 해주는 이유는 숨길도 잘 열리고요. 만일에 이물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들거나 할 때 숨을 쉬기 편안하도록 머리를 살짝 뒤로만 제쳐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기가 뭐 1살 미만이거나 너무 어린 아이는 목을 너무 과하게 씻기면 도움이 안 되니까 아주 살짝만 제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워있을 때 지금 편한가요? 네. 숨 쉬는 건 어때요? 아, 정말 편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서 119 신고 후에 출동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만일에 우리 주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